자주 했던 것 같은데 어 올해 딱 한 번 했더라고요, 겨울에. 이제 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음 앞으로는 좀 짧게라도 자주 할 생각이에요. 어 잘 지내셨습니까? 고양이들이 오늘은 기분이 좋은 지역에 올라와 있네요. 어 어 예전처럼 그냥 별 생각의 흐름대로 준비 없이 그냥 하다가 말 끊어지면 그만하고 뭐 이렇게 할게요. 음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여행 유튜브 좀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가끔 보는데요. 제 취향에 딱 맞는 걸 하나 발견해서 소개시켜 드리겠라고 해요. 줄레 필름이라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인기 좋은 건 아닌데 여성분 혼자 자전거 타고 중앙아시아 등의 오지를 이제 여행하는데요. 얼굴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뒤에서 찍고 드론샷 찍고 그런데 영상하고 편집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 진짜 혼자 찍는 거 맞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드론 띄워놓고 쭉 가다가 다시 오고 이랬을 것 같은데요. 누가 같이 찍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같이 찍는 어떤 그 카메라맨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찾아보면 혼자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혼자 찍는 게 맞나 할 정도로 아주 화면이 좋습니다. 좀 지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지루한 거 좋아하는 취향이라 저는 좋았습니다. 근데 뭐 혼자 찍는 게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혼자 찍는 게 아니어도 결과물이 좋으니까요. 타니 비킬래? 비켜? 양이 일로 올래? 양이 양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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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 어, 먹을 거 좀 먹어 그럼. 잠깐만요. 여기 비키게 할게요. 여기서 먹어. 이렇게 하면 되죠. 다리 엉덩이 좀 치워. 이렇게 하면 보이죠? 음, 어, 최근에 제가 SNL 예능 방송 찍었었잖아요. 그 얘기 좀 할까요? 그쪽에서 먼저 제안이 왔어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죠. 대선 때 무슨 편의점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한번 했었죠. 근데 이게 그런 예능에 있어서의 이 시청자층과 정치에서 시청자층하고는 확실히 그 규모가 다르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찍었던 그게 뭐 여러 가지 합산하면 수천만 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정치 쪽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전에 제가 장관 때 어떤 영상들은 한 1,000만 가까이 나오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게 장관 때 고민정 의원하고 뭐 서로 대화하는 그런 이 영상이나 아니면 안민석 의원하고 제가 대정부 질의하는 거라든가 박범계 의원하고 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뭐 1,000만 가까이 나온 게 있긴 했는데 이렇게 단일 그게 뭐 몇천만 나오고 이런 거는 사실 규모가 안 되는 거죠. 사실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세계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쪽과는 좀 차원이 다른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 SNL은 사전에 합을 맞추는 거를 절대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조금 재밌게 하려면 좀 준비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어떤 입장이고 어떤 티키타카가 있고 이런 거를 뭐 사전에 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다 짜고 치진 않더라도. 근데 여기는 절대 그걸 아주 음 안 하더라고요. 금기시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라든가 사람이 나왔을 때 제가 당황하는 걸 찍고 그걸 편집해서 한다. 이런 방식 같더라고요. 어 그것에서 나오는 우연의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런 거를 만들려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나는 솔로다." 요런 컨셉이니까 거기에 맞는 지원서만 이렇게 양식을 주면서 "그것만 미리 써서 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뭐 '그 정도 했나.' 그러면서 이
미리 연막인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시간 맞추고 하는데 뭐 권혁수 씨가 나오는데 권혁수 씨하고 스케줄이 이렇게 맞추니까 "요 날짜에 맞추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막상 권혁수 씨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처음 바뀐 건지 아니면 아예 그러니까 좀 그것까지도 좀 이렇게 연막을 치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김민교 배우, 이렇게 눈 이렇게 뚝 굴리시는 분. 김민교 배우 그리고 안주미 배우라고 이번에 새로 크루로 이게 신입 크루라고 하는데 저는 이분을 알았어요. 제가 스케치 코미디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거기에 예상치 못한 필름이라고 예필이라고 합니다. 거기 뭐 용원게이, 상하, 리 이런 사람들 나오는 캐릭터 나오는 건데 재밌어요. 좀 센 얘기도 있고 한데 그걸 거기 나오는 분이어서 보고 바로 알았습니다. 제가 예필 좋아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분이 놀라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요즘엔 그렇게 유튜브 스케치 코미디에서 좀 발군을 보이는 분들 이렇게 SNL 같은 데서 기용하고 이러더라고요. 음 어 나중에 조국 씨 이렇게 분장해서 정성호 배우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저는 날 줄 몰랐죠. 나오실 줄 몰랐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에 이제 저를 놀래키기 위해서 나온 그런 거였는데 근데 또 지난번에 보고 하니까 만나니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뭐 끝나고 반갑게 근황 얘기를 했습니다. 음 조국 씨와의 얘기를 많이 물어봤잖아요. 근데 제가 뭐 편집해서 제가 막 말을 일부러 많이 한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그렇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거 나름대로 이 정치 고관층을 상대로 하는 방송은 아니니까 뭔가 그런 캐릭터끼리 어떤 라이벌 관계를 만들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흥미를 끌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한 합쳐서 제가 실내 실외 합쳐서 한 2 시간 반, 3 시간 가까이 촬영했어요. 작년에는 되게 짧게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해서 10몇 분 정도로 이게 축약을 하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편집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음 뭐 역시 그러니까 뭐 자꾸 조국 씨 관련한 쪽으로 유도하는 거라든가 뭐 윤 대통령 얘기 자꾸 이끌어내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역시 '역시 예능이니까 시청률 중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만 이제 그거 얘기할 때 제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SBS 어 괴롭히는 것 제가 조진다고 표현했는데 뭐 조진다는 말은 표준어예요. 뭐 조지는 거 맞죠. 자기들이 조져 놓고 조진다는 말 가지고 막말이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음 그 얘기를 인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 김민교 씨가 어 "SBS?" 이렇게 약간 운을 띄더라고요. 이거 좀 방송치고 과감한데? 이 사람들 괜찮으려나?'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딱 지나고 나서 생각난 게 이게 옛날처럼 SNL이 CJ가 아니라 쿠팡으로 넘어갔으니까 '이거 한국 회사가 아니지.' 뭐 이런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과감하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뭐 방송을 한 8년 전에 했는데 그거 가지고 뒤끝 있게 대통령 다음에 막 여러 차례 스스로 직접 글을 올리면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조지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 정치를 좀 대승적으로 해야 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그대로 방송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 얘기를 세게 했던 이유는 이런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 언론의 자유를 대놓고 탄압을 하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언론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심지어는 뭐 일부 언론은 거기에 맞장구 쳐서 이재명 대통령 편을 들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좀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진영 논리만 본다면 꼭 보수에 유리하지 않은 방송을 더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특별히 그것이 알고 싶다에 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편을 들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이죠. 뭐 누구라고 하더라도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드는 방송을 옛날 방송을 가지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한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판결 나온 거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했던 거랑 좀 다른 내용이에요. "판결 때문에 이런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의아했던 거는 '아니 이런 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언론인들이나 이런 쪽이 이렇게 조용하지?' 그걸 좀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니 나라도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세게 말했습니다. 뭐 정치는 말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 그리고 필요한 말을
음 좀 공격받고 타겟이 되더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음 한 3 시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는 내가 조금 세게 얘기했는데 이거 쓸 수 있으려나?' 뭐 그런 식 부분도, 근데 그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빠진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뭐 좀 세게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제가 "아이 뭐 욕은 자기들은 욕해도 되고 이거 나 편집하네요."라고 제가 나중에 이제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요. 뭐 그런 거였어요. 아 제가 어디 가서 이제 19금 얘기 같은 것도 했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19금 얘기한 건 아니고, 말하다 보니까 그 지원서 쓰는 것 중에서 뭐 별명에 대해서 말하시오, 그리고 별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코너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저는 솔직히 제가 이런 거 로그인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쿠팡 플레이가 로그인을 해야 볼 수 있잖아요, 뭐 돈은 안 내더라도.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제가 나온 걸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제가 나온 거 잘 못 보겠더라고요.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 그래서 음 뭐 어디가 잘리고 어디가 잘린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음 뭐 19 금까지 아니고 별명 묻는 코너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썼어요. 조선 제일 동그라미. 저보고 이제 특히 인제 민주당 쪽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썼죠. 그리고 뭐 극단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도 뭐 그랬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런 취지로 말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조선 제일 검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조선 제일 혀 뭐 이렇게 비하한다. 이렇게 좀 약간 뭐 웃어 넘기자고 그렇게 별명을 썼는데요. 뭐 그러고 나니까 좀 뭐 앞에서 이렇게 하면 밋밋하잖아요. 그리고 이 정치 잘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 잘 뭔지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대면대면하길래 제가 인스타에서 댓글에서 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스타 댓글을 보면 "조선 제일검보다 조선 제일혀가 더 칭찬이다. 19금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방송에는 안 나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으셨죠? 예, 못 알아들으셔도 됩니다. 예. 어 이 자켓을 왜 입고 왔냐면 이게 그냥 티 쪼가리 하나만 입고 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입었는데 좀 더워서 벗을까 해요. 예. 고맙습니다. 감기 아니에요. 감기 들지 않았어요. 목소리 감기 들려 보이나요? 마이크를 새로 좀 고성능인 걸 구비했더니 목소리부터가 좀 울려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이번 주 11일 날, 이번 주가 아니죠. 다음 주 4월 11일 날 경기 수원에서 전통시장 방문해서 하는 해피마켓을 하려고 해요. 음 어쩌면 당분간은 마지막 해피마켓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꽃피는 봄날이니까 뭐 나들이 한번 나오시고 그러면서 서로 우리가 이 '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라고 서로 안도하고 뭐 희망을 갖고 서로 응원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뵙고 좋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음 우리 당이 이제 지금 당권파들이 마치 뭐 "부산하고 서울만 이기면 이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려고 해요. 뭐 나중에 자기들이 뭐 이겼는지 졌는지를 스스로 이렇게 재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뭐 그건 말이 안 되죠. 메가더 장군이 6.25 전쟁에서 부산까지 밀렸는데 "부산만 지키면 전쟁에서 승리한 거다."라고 자기가 기준을 정해 버린다고 해 가지고 뭐 그렇게 이긴 게 되는 겁니까? 부산만 지키면? 그렇지 않죠.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그러니까 리더라면 '부산까지 밀린 상황에서 부산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부산까지 밀린 상황에서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전체를 탈환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마치 경기도는 후보도 못 정하고
마치 그냥 포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음 경기는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광역 단체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큰 곳이에요. 인구도 가장 많죠. 여기 그냥 포기하고 그냥 여기는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1야당 자격이 없는 겁니다. 수원의 팔달문 앞에 거기 주변에 화성도 있고 좋은 곳이 많거든요. 오셔서 산책하시기도 아주 좋을 거예요. 이번 주에는 비가 온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는 날씨가 맑다고 합니다. 팔달문 앞에 장소 예전에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거기서 음 인사 말씀 거기 오신 분들 앞에서 좀 드리고요. 시장을 좀 돌아볼 생각입니다. 거기 뭐 순대타운 이런 곳들 맛있는 곳 많아요. 옛날 통닭 이런 거가 되게 유명하고 보시면 아주 재밌는 시장이에요. 그냥 주말을 그냥 즐기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많이들 뵀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분들 장사 잘 되게 해 셔서 기분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응원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팔달문 앞에 거기가 보면 팔달문 시장, 지동시장, 영동시장, 미나리광시장, 못골시장 등등 이렇게 모여 있어요. 봄날에 산책하시고 우리의 선의의 기운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당분간 당분간으로 보면 마지막 해피마켓일 수도 있겠습니다. 맞아요. 자영업자분들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을 가는 것만으로 모든 자영업자들이 삶이 나아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정치가 음 잊지 않고 있고 그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서 사진 한번 찍고 오는 저는 그런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가셔서 그 마음을 서로 선의의 마음을 서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영화 피키 블라인더스라는 걸 봤어요. 새로 떴거든요. 거기 나오는 배우는 킬리언 머피라는 배우를 제가 아주 좋아해요. 세상에서 담배를 어 제일 멋있게 피우는 배우 같은데요. 근데 이분이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SNS 같은 거 잘 안 하는 사람이죠. 어 전철 타고 다니고. 제가 좋아하는 배우 이 가수 어 그룹인 토킹 헤즈라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오버사이즈 옷 입고 이렇게 춤추는 그 데비 번이라는 그 기타도 치고 보컬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좀 닮았어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좋아하는 배우 상이 그런 킬리언 머비 같은 상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났으면 토킹 헤즈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좋아하는 곡인데 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 나 이거 전에 찾아놨을 텐데. 이게 Life During Wartime이라는 곡인데요. 이게 이제 토킹 헤즈 곡이에요.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 데이비 번이 킬리언 머피랑 닮았어요. 근데 이렇게 피키 블라인더스라는 시리즈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보통 이렇게 긴 시리즈물을 가지고 한 편의 영화를 만들면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죠. 그 긴 시리즈들이 워낙 뭐 성공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섹스 앤 더 시티라는 그런 성공한 CD물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영화로 인제 돈 벌려고 만드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고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게 결과물들이
별로더라고요. 음 저도 어 아주 나쁘진 않았는데 영화가 '아유 역시 미니 시 이 시리즈를 못 따라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간 실망스러웠어요. 사실 소설도 소설가들도 단편 소설을 썼는데 그걸 장편으로 다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런 경우에는 결과물이 성공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 반대인 경우 그러니까 장편을 단편으로 하면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흔치 않죠. 그러고 보면 생각을 생각을 늘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생각을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고 덜어내는 게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인생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에빈네어라고 말씀하셨네요. 예. 예 제가 무슨 뜻인지 압니다. 애비지 않았어요. 예. 전 늘 비슷합니다. 총리라도 하시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홍준표 씨한테 한 얘기인가요? 모르겠네요. 그분 그거 하고 싶어서 안 달랐잖아요. 글들이 많이 올라서 뭐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주로 그냥 그 의식의 흐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할게요. 뭐 그래야지 자주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것 같아서 뭐가 있을 뭐 이슈가 있지 않아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책장들이 있는데 책장에 있는 걸 딱 보다가 이게 떠올랐어요. 죽기 전에 1001 요 시리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앨범인데 뭐 그 앨범들 음악들 중에서 들어봐야 될 1001개 이렇게 뽑는 거고 죽기 전에 봐야 할 1001개의 관광지, 1001개의 책, 1001개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시리즈를 좋아해서 거의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갑자기 들고 와서 갖고 왔는데 이게 뭐 이런 류로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하는 모아 놓은 책들은 되게 성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시리즈는 이 설명하는 문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품위가 있고 그리고 고민의 흔적 같은 게 있어 가지고 그게 빨리 읽히지가 않아요. 좀 무겁다고나 할까요? 어 그런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탐 웨이츠의 스워드피시 트럼본이라는 앨범도 83년 앨범인데 여기 또 죽기 전에 들어야 할 1001개의 앨범 중에 들어있네요. 제가 탐 웨이츠 얘기 많이 하죠. 어, 뭐 제 취향입니다. 근데 뭐 제가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영화 배우로도 많이 하죠. 옛날에도 많이 했는데 뭐 이기팝하고 같이 커피 앤 시가렛이라는 것에도 나왔었고 최근에는 뭐 이 코엔 형제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연기도 잘하는데요. 사실 연기라기보다는 이 사람 얼굴하고 목소리 자체가 그냥 연기예요. 대체 불가능이었어서 아주 좋아합니다. 이 책도 이런 류의 책들 한번 봐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놓은 책들 중에서 이 시리즈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음, 오늘은 음악 좀 많이 틀어볼까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혹시 음,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음? 초조하신가요? 물어봤는데요. 저는 초조한 경우가 잘 없습니다. 소리가 이제 들리시나요?
이제 들리세요? 어, 이게 어, 이거 제가 튼 이유가 이 가사가 재밌어서 그래요. 어, 크리스마스 카드, 크리스마스 카드 from a hawker in Minneapolis라는 곡인데요. 미니애폴리스의 창녀로부터 받은 크리스마스 카드. 좀 약간 좀 혼란스러운 제목이죠. 근데 어, 이 곡이 가사를 한번 보면요, 이런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어떤 그, 그 허커라는 거는 이제 그 이 성매매 여성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옛 연인인 찰리 이제 듣는 사람인 거죠. 찰리한테 보내는 편지 형식인데요. 처음에는 자기가 뭐 여기서 나는 임신했다. 그런데 내가 자기의 그 남편은 트롬본을 플레이하는 트롬본을 부는 뮤지션이고,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뭐 인생에서 여러 가지 뭐 곡절을 겪었다. 그리고 약에 취했었는데 약도 이렇게 끊으려고 노력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음, 뭐 그럴 법한 가사들 많잖아요, 미국에. 근데 이 가사가 재밌는 건 나중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 뻥이에요. 아, 그냥 나는 그냥 다 뻥이고 그냥 나 돈 필요하니까 돈 좀 어떻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이런 가사입니다. 어, 이 타미스는 좀 이런 식의 음악을 많이 해요. 제가 이걸 좋아합니다. 갑자기 이 책에 나오니까 그 생각이 나서 지금 틀어봤습니다. 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용 밑밥 깔기 국정조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한심합니다. 우선 민주당한테 이걸 제가 계속 묻고 있어요. 아니, 뭐가 조작이라는 거예요? 뭐가 조작인지 민주당은 말할 수 있어요? 세 줄로 말해보세요. 뭐가 조작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조작이다 조작이다 하지만 실제로 뭐가 조작인지도 말하지 못해요.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을 쫙 펴놓고, 그리고 이화영에 대한 대법원 판결 1, 2심, 3심 대법원 판결 유죄 판결면 쫙 펴놓고 여기서 어떤 부분이 조작인지 말해야 하거든요. 못합니다. 조작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돈이 같다고 써 있어요. 북한에 경기도 이화영 그리고 김성태 등이 해서 북한에 수백만 불이 갔다라고 판결문에 써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실제와 달리 실제로는 돈이 안 갔다. 이러면 조작일 수 있어요. 돈이 안 갔습니까? 갔잖아요. 이거 민주당도 뭐라고 못합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이게 조작이려면 방북 비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슨 수출 대금이다, 다른 돈이다, 뭐 이렇게 밝혀진 게 있거나 그러면 조작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그게 조작이라면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 다 감옥 가야 되게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조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국민들 우습게 보고 뭐 연어 어쩌고저쩌고 막 연어를 먹어서 회유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연어를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연어를 먹으면 안 됩니까? 연어 같이 먹었으면 조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쪽 사람들은 연어 회 한 접시 사주면 그냥 없는 거 다 부읍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연어 한 접시 사준다고 부은단 말이에요? 연어 한 접시 사준다고 해서 없는 거를 자백한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뭐 전설의 물고기인 다금바리 정도 사주면 모르겠어요. 연어 한 접시 그 몇 푼 한다고? 아 그거 가지고 거기에 회유 당했다? 야 이거는 사실 SNL에서도 너무 저질해서 못 쓰는 코미디예요. 제가 이 얘기 한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SNL 갔었을 때 근데 이거 사람들이 안 웃겠더라고요. 연어 사줘서 윗선 불었다. 아니 그거 누가 믿겠어요.
SNL에서도 제가 이거 한번 하려다가 국민들이 웃지도 않으실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사건에서 이재명 얘기를 하라고 하지 한동훈 얘기를 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재명 관여 여부에 대해서 추궁하고 설득하는 건 당연한 임무예요. 그걸 해야지 안 합니까 그럼? 자, 드러난 것이 이재명 방북 비용을 깡패 출신 업자가 북한에 줬다라는 게 드러난 사실이에요. 그럼 그 관련자들, 중간 관련자들한테 최종적인 수혜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방북하기 위해 돈을 갖다 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방북 최종 수혜자인 그 돈을 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시했느냐, 알았느냐, 그걸 털어놓으라고 설득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걸 안 하면 문제죠. 그럼 거기서 이재명이 아니고 한동훈을 털어놓으라고 설득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랑 비슷해요. 어떤 기업에서 기업의 돈이 그 기업 사장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엄청난 돈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건 범죄에 이제 혐의가 있겠죠. 그 사장이 돈을 횡령했구나. 이런 의심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범죄를 수사할 때 수사하는 쪽에서 그 계좌를 관리하던 해서 돈을 빼서 그 사장 계좌로 옮긴 그 회사 직원이 확인됐어요. 그러면 그 회사 직원이 나는 사장 모르게 사장 계좌로 돈을 보낸 거다라고 버티면, 그러면 그 범죄를 수사할 때 그 계좌 이체한 회사 직원이 상대로 아니 이건 당연히 수혜자가 사장인데 사장이 시킨 것 아니냐, 이런 증거가 있는데 너는 자백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 혼자 뒤집어 쓸 거냐 라고 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영화도 안 보셨어요? 그걸 물어야죠. 만약 그런 경우에 그 말 다 믿어줄게, 그러니까 이 사장은 그냥 아무런 잘못이 없겠네. 왜냐하면 돈이 사장한테 갔잖아요. 수혜자가 사장이잖아요. 지금 이 사안에서 방북 비용이 이재명의 방북 비용인 것처럼, 그럼 상급자인 수혜자가 그걸 지시했거나 알았느냐를 강력하게 수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만약에 그걸 안 하고 덮잖아요? 그럼 그거야말로 그 수사관은 직무유기고 감옥 갈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사 직원이 잡았다니까 그냥 추궁하거나 설득하지도 않고 그냥 그러구나, 너 혼자 감옥 가고 마라 라고 포기하고 말면 그건 수사관의 직무유기입니다. 북한의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경기도 부지사가, 하급자인 경기도 부지사가 주도해서 돈이 건너갔어요. 수백만 달러가. 아니 그게 최종 수혜자 경기도지사가 지시한 것인지를 털어놔라 라고 설득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막히니까 자꾸 뭐 연어를 먹었느니 연어를 먹으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관계에서 범죄 혐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야죠. 여기서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포퓰리즘적으로 막 몰아치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이런 증언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를 굳이 증인으로 못 부르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쫄아서. 서영교 의원이란 분이 자그마치 법사위원장의 민주당 의원이죠. 법사위원장의 특위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이 국조특위. 이분이 있잖아요. 이분 굉장히 아주 공격적이고 말씀이 많으신데, 이분이 자기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지인의 성범죄, 바바리맨 같은 거예요. 속칭. 바바리맨이란 표현은 좀 안 좋은 표현입니다만, 그거 봐달라고 국회 파견 판사 통해서 재판부에게 청탁했던 것이 적발된 그런 분이거든요. 제가 이분 얘기할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할 때 하면 이 재판 청탁이죠. 재판 청탁 얘기만 꺼내면 이 서영교 의원은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재판 청탁을 했던 사람이 다른 곳도 아니고 법사위원장의 국조특위위원장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 국정조사는 불법 국조입니다. 불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니 이거는 대통령의 사건을 불법적으로 공소 취소하기 위한 밑밥을 깔기 위해서 국정조사 형식을 비루는 거죠.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죠. 그리고 진행 중인 재판을 뭉개려고 하는 거잖아요. 불법이죠. 그러니까 거기 증인으로 불려 나오는 사람들이 선서 거부할 명분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공직자들 선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민주당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요, 불법 국조라고 하더라도 선서 거부 안 하겠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제가 얘기한 게 거짓말이라서 위중 고발하면 제가 재판 받겠어요. 처벌 받겠어요. 그거 다 감수할게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부르세요.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쪽팔리게 190명씩이나 되면서 도망 다닙니까? 저는 그냥 제명당한 정치인 한 명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당시에. 그러면 당신들이 말하기에 지금 서영교 의원은 저보고 설계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추미애 의원은 주범이라고 했어요. 근데 추미애 의원 선거 앞두고 그렇게 거짓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선거법 위반될 텐데요. 제가 뭐의 주범이라는 거예요? 자신 있습니까? 본인이 지금 선거 나오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거 선거법 위반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증인으로 불러서 제 말이 거짓이면 위증으로 고발하고 저를 처벌하고 여기서 완전히 정치권에서 뭐 날려버릴 좋은 기회 아니에요? 왜 좋은 기회를 들여도 이렇게 도망다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190명씩이나 되면서 뭐 그렇게 겁이 많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극단적인 강약, 약강, 이거 국민들 보기에 창피하지 않습니까? 당신들 홈그라운드에다가 머리수도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당신들 말처럼 저를 내쳤잖아요. 꼭 저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편들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증인 하나를 왜 못 부르죠? 못 부르면 이 국조는 그냥 망하게 돼 있어요. 국민들은 아주 깊은 디테일까지 보시지 않아요. 왜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이 저렇게 자청해서 위증의 벌까지 감수하고 나가겠다는데 저 민주당 190명 되는 사람들은 뭐가 쫄려서 저렇게 어떻게든 안 부르려고 도망 다닐까? 왜? 물지도 못하는 개가 저렇게 짖기만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 장외에서 계속 저를 돌아가면서 번호표 뽑듯이 비난하던데 그러지 말고 우리 국회에서 만납시다. 한번 저한테 이 린치하듯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보세요. 국민들한테 누구 말이 맞는지 보여드리자고요. 그 대신 한마디만 답하십시오. 뭐가 조작이라는 거예요? 뭐가 조작됐다는 거예요? 돈이 북한으로 안 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이재명 방북 비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가 조작인지 말씀하셔야 돼요. 게다가 이건 한명숙 사건 가지고 뒤집으려고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때도 한은상이라는 수감된 사람들 꼬셔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당시에 무슨 이렇게 회유를 받았느니 딱 이 프레임으로 왔거든요. 그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거 주도했던 게 지금 추미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때 있었던 등장인물까지 다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해도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40분 됐나요? 그만할까요? 그리고 공직자들 위축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강약 약강으로 공직자들 상대로 해서 드자비 하지 마시고 저랑 얘기하자니까요. 당신들 말대로 하면 제가 책임자고 제가 주범이고 제가 설계자잖아요. 그럼 저랑 얘기해야죠. 나중에 그리고 누구는 나중에 부른다고 했다가 박성준 의원이나 서영교 이런 분들은 나중에 끝까지 안 부른다는데요. 그리고 이거 생각해 보세요. 명분이 이거래요. 한동훈 띄워주지 않으려고 그런다.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자, 거기서 당신들이 말하는 조작이 드러나면 한동훈을 띄워주는 게 아니라 한동훈을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지워버리는 게 될 거 아니에요? 반대로 조작이 없었다는 게 드러나면 한동훈을 띄워주는 게 되겠죠. 당신들은 이미 그 말 자체로
이게 조작이 아니라 이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쇼라는 점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재판 내용이 전혀 조작이나 허위가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띄워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이 판을 벌려서 저를 띄우는 게 아니라 가라앉아 앉게 해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못합니까? 국민들은 이 상황을 볼 거예요. 아니 누구 말이 맞는지를 그냥 저는 안 피하고 피하지 않고 혈혈단신 당신들과 맞서려고 하잖아요. 근데 모르게 도망다녀요. 그러려면 끊어질 말든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불렀는데 왜 저만 안 부릅니까? 아이 뭐 좀 좀 정치를 정상적으로 좀 합시다. 그리고 정치를 좀 쪽팔리지 않게 합시다. 전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금 오늘 비 온다나요? 오늘 비 온다고 하네요. 어, 오늘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4월에 비 오는 거 뭐는 정상적이잖아요. 이제 오늘은 제가 지금 이게 그 라방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안 하고 왔어요. 그냥 하는 대로 하려고 해서 왔는데, 맞습니다. 정치를 좀 상식적으로 합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괜히 이 엄한 공직자들 드자비 하지 마시고 저랑 얘기합시다. 뭐가 무서워요? 이거 뭐 다 도망다니면 저랑 얘기 못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4월에 비 오는 건 좀 정상적이라고 아까 했으니 정상적인데요. 4월에 눈이 오는 경우 한두 번 있었어요. 제가 그러고 나니까 생각이 나서 갑자기 보는데 이 노래 아세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제주도에도 비가 오네요? 프린스 맞아요. 제가 프린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도토리 인형 하셨던 소윤양 오셨다고 하네요.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학원 안 가셨어요?
이 그 Sometimes it snows in April. 그러니까 4월에 뭐 가끔은 4월에도 눈이 와요.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제목의 노래인데 예, 제가 프린스라는 음악가를 되게 좋아해요. 기타도 정말 잘 치고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노래는 좀 프린스 노래 좀 답지 않게 좀 조용하고 하죠. 뭐 조용한 노래도 있지만 이게 특히 그래요. 근데 이게 프린스가 4월에 죽었거든요. 특히 이제 그래서 더 저는 이 노래가 이 사람한테 오래 기억되겠구나 저한테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가사 중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Love isn't love until it's past. 그러니까 사랑은 지나가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보통 지나가고 나야 사랑을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쓴 거죠. 프린스는 자기 곡을 다 자기가 만들거든요. 이건 이제 영화의 OST였는데 이 노래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프린스가 죽고 나서 이 곡을 저는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 좀 있더라도 이렇게 음악을 쭉 틀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렇게 잘라서 이 올릴 때는 그거 없애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올해가 프린스 사망 10주기가 맞아요. 2016년에 프린스가 죽었으니까 4월이니까 뭐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진짜 4월에 눈 온 적 있어요. 내친 김에 그러면 4월 노래도 괜찮은 게 꽤 많아요. 내친 김에 4월 노래를 하나 더 찾아볼까요? 괜찮으세요? 음, 이거 되게 짧아요. 4월에 오면 그녀가 올 거다. 이건 한 30%밖에 안 되는 짧아요, 노래가. 진해로 벚꽃 보러 가시는군요. 진해 벚꽃 참 좋죠. 고양이들은 갔어요. 김성호의 회전도 좋아하고. 이거군요. 제가 사이먼 앤 가펑클 곡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인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1분 30초 정도 되는데 이거는 원래는 사이먼 앤 가펑클 음반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그 졸업 있잖아요, 영화. 거기다 삽입돼요. 제가 그 영화 좋아하는데 수영장에서 이제 더스틴 호프만 이렇게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이거 왜 이렇게 좋지? 그래서 처음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제가 지금 갑자기 떠오르니까 숫자가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거 숫자가 틀린다고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이런 거 고발하지 마세요. 이게 아마 졸업이 66년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 이전에 한 1, 2년 전에 폴 사이먼이 솔로 앨범으로 냈던 곡이에요. 지금 이거 튼 거는 저는 근데 사이먼 앤 가펑클 시절의 그 곡보다 지금 이건 폴 사이먼이 솔로곡에서 냈던 곡인데 좀 거친데요. 이걸 더 좋아합니다. 근데 이 가사가 좋은 게 April come she will 이런 거죠.
4 월이 되면 그녀가 올 거예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사가 보면 "4 월이 되면 그녀가 올 거다." 뭐 "5 월이 되면 뭐가 할 거고." 뭐 이렇게 되면 뭐 "떠나갈 거고 날아갈 거다." 뭐 이 마지막에 뭐 이게 7 월에 7 월이 되면 뭐 "날아가 버릴 거다." July she fly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그리고 8 월 그러니까 9 월에는 이게 4 월이 시작하잖아요. 4, 5, 6, 7, 8, 9 월이 되면 마지막 가사가 멋있어요. 9 월이 되면 "I'll remember." 나는 기억할 겁니다. 이렇게 가는 곡입니다. 근데 이게 1분 30 초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하나 한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뭐더라? "A love once new has now grown old." 그러니까 한때는 젊었던 사랑이 이제는 늙어버렸네요. 이렇게 나온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이 곡 참 좋습니다. 이런 지루한 라방을 하시는데도 14,000 명께서 아직 여기 계시네요. 다 딴 거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음. 4월 그러니까 뭐 기왕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할까요? 하나 더? 음. 이번에는 한국 노래 좋아요. 한국 노래 중에서도 어 우리나라 노래 중에 4 월에 좋은 노래가 많아요. 제가 스 마침 4 월이 되면 듣는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음 에 4 월이 가면이라는 노래예요. 어 패티김이라는 가수는 뭐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 분이거든요. 진짜 불세출의 작곡가였던 기록윤 선생과 결혼을 했었죠. 그리고 기록윤의 곡을 불렀던 뮤즈였죠. 패티김 그러니까 이 기록윤 선생은 미팔군에서 악단을 했던 색소포니스트였고 작곡가였고 미팔군 무대에서 패티김도 그때 이 활동을 했었어요. 당시 미팔군 무대라는 건요. 굉장히 엄격한 오디션을 받고 급수를 딱 나눠 가지고 개런티도 높았고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 출신이에요. 현미 씨 뭐 신중현 뭐 이런 분들 다 거기 그 당시 출신이었어요. 패티김도 당시에 그랬죠. 이 팔군 출신이 대단히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60 년대 70 년대 음악을 정말 풍요롭고 어 그 이 정말 깊이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60 년대에 신중현과 엽전들 같은 연주를 보면 아니 그게 미국에 있었던 그 시기에 있었던 브리티시 블루스 같은 거하고 전혀 떨어지지가 않는 수준이었어요. 조용필도 마찬가지. 그때 김트리오였죠. 거기에 기타리스트였어요. 처음부터 조용필 씨가 보컬을 했던 게 아니라 김트리오의 기타리스트였어요. 나중에 이제 어 8군 무대에서는 기타를 쳤었었죠. 나중에 보컬도 했지만요. 최희준 씨도 마찬가지고요. 어 한명숙 씨 아까 한명숙 총리 말고 노란 샤츠 입은 한명숙 씨도 8 군에 계셨었죠. 그 무대에서 이제 했던 아주 실력 있는 분이었는데 이 4 월에 어 제가 약간 숫자에 대해서 쪼금 그게 있거든요. 이게 63 년이에요. 62년 3년 그때쯤에 기록윤 선생이 패티김 선생한테 음 프로포즈를 해요. 그러면서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버전으로 도니까 확실하진 않은데 이 4 월이 가면이라는 노래를 주면서 보통 데모를 주면서 들려주면서 전화로 들려주면서 패티김 선생한테 "청혼을 했다."라는 어 말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 곡이 더 유명한데 근데 재밌는 건 이 4 월이 가면 가사를 한번 보면요. 이게 4 월이 가서 무슨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4 월이 4 월이 가면 우린 서로 떠나가야 될 사람들이다. 뭐 이런 약간 이별 노래에 가까워요. 근데 이게 뭐
하여튼 그랬었죠. 또 노래 전 패티김 선생 노래 중에서 이 4 월이 가면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몇 년 있다 결혼을 실제로 했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인제 결국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윤 선생은 그다음에 다음에 있던 그 뮤즈로 인제 혜은이 뭐 이런 분들을 또 하고 좋은 음악을 많이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어 아주 오래되진 않았는데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가 기억나요. 마지막에 기록윤 선생 돌아가시기 전에 기록윤 선생을 위한 헌정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전 부인인 패티김 선생이 어 나와서 그 기록윤 선생 앞에서 그 노래를 바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뭐 목임에서 노래 막 막히고 이런 거였는데 그 장면 한번 찾아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이 라이브였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게 나중에 그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 노래도 그렇고 '아 이게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음. 너무 많이 했나요? 그만할까요 이제? 1 시간 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갑자기 제가 좋아하는 4월 노래 중에 하나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건 디퍼플의 에어프릴이라는 곡이에요. 이게 이건 이제 조금 매니악한 곡이긴 한데 디퍼플이라는 그룹이 뭐 워낙 팬도 많잖아요. 근데 되게 이제 디퍼플이 아주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는 디퍼플 2 기 그러니까 이언 길런이라고 로저 글로버라는 그러니까 베이시스트랑 이언 길런이라는 보컬리스트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 디퍼플은 리치 블랙모어라는 팬더 기타 치는 기타리스트의 그룹이에요. 기타리스트와 존 로드라는 키보디스트의 그룹이죠. 근데 이거는 1 기예요, 이 곡은. 그러니까 이게 한 12 분, 13분 되거든요. 근데 곡이 독특한 게 12분 곡 중에서 한 8분 30초 8분 정도를 그냥 연주만 나와요. 그러니까 인기는 못 끌었죠. 근데 그러면서 처음에 나오는 가사가 뭐 "April is cruel time." 그러니까 "4 월은 잔인한 뭐 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 뭐 여러분 뭐 성문 종합 용어 같은 거 공부하신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T.S.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어 영어 시인이 있죠. 영국의 시인이 있죠. T.S. 엘리엇이 되게 유명한 시고 이건 사람들이 들어본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황무지 또 웨이스트랜드라는 이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정말 뭐 유명하죠. 뭐 저도 봤는데 글쎄 뭐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황무지라는 시에서 첫 구절은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죠. 그러니까 "4 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4 월은 잔인한 달." 이게 이제 T.S. 엘리엇의 황무지에서 나온 그 시의 첫 구절인데 이 이 디퍼플의 디퍼플 1 기의 에어프릴이라는 곡의 첫 가사가 8 분을 기다려서 나오는 첫 가사가 "4 월은 잔인하다." 뭐 이렇게 나왔던 그런 곡이고요. 제가 이거 좋아합니다. 저도 그 오랜만에 틀었네요. 제가 이렇게 4 월로 검색하니까 지금 나왔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1 시간 넘으면 좀 지루하시고 그럴 것 같아서 인제 뭐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저는 제가 이제 뭔가 집중을 하려면 책을 여러 개 좀 이렇게 해 놓고
본다고 하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요즘에 책이 있는 게 제가 있는 게 요 책을 이건 제가 읽었던 건데 다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어떤 우리 지지자분께서 선물 주셨던 건데 마일스 데이비스, 존 컬트레인, 빌 에반스.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이렇게 딱 좋아하는 세 명의 정말 좋아하는 재즈의 거인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책인데 이것도 보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승리라는 책인데요. 이 책 저는 보고 나서 공부가 많이 됐어요. 아, 정책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도시가 어떤 니즈와 어떤 도전에 맞닿아 왔는지를 굉장히 재밌게 쓴 책입니다. 제가 이거 오늘 아침 일어나서 다 봤는데요. 이걸 좀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레릭 고닉이라는 되게 재미있는 그 만화가가 있어요. 재밌다기보다는 좀 독특한 사람이죠. 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페북에서 무슨 팔로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이 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미국사. 이거는 만화인데 뭐 재밌어요. 근데 이제 이 만화가 그냥 슬램덩크 보듯이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화 가게에서 라면 먹으면서 보는 만화는 아니고 한 페이지 볼 때 좀 오래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 밀도가 높아서 그렇긴 한데 꽤 재밌습니다. 한번 저는 권해드려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사놓고 다시 이제 도전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좀 잠 안 올 때 예전에 봤던데 움베르토 에코라고 얼마 꽤 됐죠. 돌아가신 그 푸코의 진자 장미의 이름 썼던 이탈리아의 석학이죠. 이 사람이 사실은 중세사나 중세의 어떤 기호학 이런 걸 잘하는 분이거든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중세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세를 그냥 쓴 거예요. 근데 무지하게 지루합니다. 근데 이거 한 뭐 1000페이지 가까이 돼요. 근데 저는 약간 숙제같이 예전에 사놨었는데 에코책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여러 가지 바쁩니다. 저는 바쁠 때 오히려 좀 이렇게 책을 펴놓고 이렇게 좀 보는 편이에요. 그게 좀 집중이나 어떤 판단의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그러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움베르토 에코의 중세를 잡았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배구 자면 높이가 잘 맞아요. 옛날에 제가 검사할 때 누워서 많이 자고 그랬는데 잘 때 항상 이걸 썼었습니다. 아직도 댓글을 많이 써주시네요. 시계는 그냥 저는 이제 오래된 물건도 좋아하잖아요. 오래된 시계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시계 중에 하나입니다. 소윤 양 아직 계시나요? 근데 소윤 씨가 쓴 거는 저는 못 봤어요. 너무 빨라서 넘어가나요? 양이는 아까 저한테 여기서 과자 하나 먹고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좀 이렇게 뭐 제가 사실 오늘은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뭐 숫자라든가 이런 거는 틀리거나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달반지 있죠. 제가 SNL에 달반지를 차고 갔었거든요. 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질문이 들어오면 이제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질문은 안 들어오더라고요. 캐나다에서도 설의 초 화이팅. 음, 뭐 학부모신가요? 아니면 초등학생이신지 모르겠네요. 예, 빨리 올라오셔서. 고맙습니다. 좀 자주 하려고 합니다. 4월 11일 전에는 뭐 한 번 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따뜻한 봄날, 꽃피는 봄날 4월에 많은 분들 함께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차분히 가겠습니다. 자주 뵙죠. 함께 가주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달반지 이제 그분께서 권해주셨죠.
안에 보니까 고래가 들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건 몰랐어요. 근데 제가 고래 좋아하는 거는 우연이니까 제가 슈퍼챗을 받으면 이게 뭐 좀 무슨 뭐 정치자금법 이런 거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뭐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봐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주말에 비가 온다고 합니다. 또 비가 와서 미끌거리고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4월의 비는 어 4월의 비는 기분 좋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비가 지나면 꽃이 좀 떨어지긴 할 것 같네요. 그래도 꽃은 또 피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4월 11일까지 꽃이 필 겁니다. 고맙습니다.